52쪽의 비뇨기계예요. 지난 시간에 비뇨기계의 역할 간략하게 설명했었죠. 개요를. 네, 네. 그 내용을 오늘은 책을 읽어가면서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452쪽입니다. 452쪽 비뇨기계.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몸무게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물에서 비롯한다. 물은 우리 몸 곳곳마다 존재한다. 각 세포 안에도 물이 있다. 림프계에서 주워 담은 간질액도 대부분 물이다. 실제로 혈액 자체도 90% 이상이 물이다. 비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마시는 주스, 우유, 음료수 등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 단원 11에서 배운 대로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도 다량 영양소를 연소함으로써 물을 생성한다. 어떻게 이 모든 물이 우리 몸 안에서 조절되는가? 그쵸? 그래서 조절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그런 방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물속에 있는 수많은 물질의 농도뿐만 아니라 물의 양은, 그쵸? 물질의 농도하고 물의 양이 직결되는 거죠. 그쵸? 사람의 비뇨기계를 통하여 모두 조절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농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다른 계통들과 비교할 때 비뇨기계는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뇨기계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전혀 간단하지 않다. 림프절과 마찬가지로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비뇨기계는 신장밖에는 사실 없어요. 네, 신장의 주요 기능은 깨끗이 정화하는 거죠. 그러나 림프액을 정화하는 대신에 신장은 혈액이에요, 혈액. 신장은 혈액을, 혈액과 혈장, 그쵸? 요거를 이제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림프절은 이제 간질액이죠, 그쵸? 그 림프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고, 비뇨기계는 혈액을, 그 정화하는, 걸러내는, 그리고 농도를 맞춰주는, 요런 역할을 하게 돼요. 신장이 정화하는 방식으로 림프계에서 혈액과 혈장을 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림프계는 정화라고 했을 때 뭘 정화하냐?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유기체와 화학물질을 걸러내주는 게 림프계예요. 자, 그러면은 비뇨기계 신장은 그런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안 해요. 해요. 그쵸?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림프계는 깨끗이 걸러내는 거잖아요. 뭘로 네. 만든다는 거예요? 0%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이게 뭐 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파괴해요. 그쵸? 네. 그리고 싹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물질이 아예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신장이 그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쵸? 네. 이게 0%가 되면 안 되고 과도하면 적정량만 남겨두는 정도로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신 상태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신장은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0%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장은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 몸에 전혀 위험하지 않은 화학 물질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트륨, 칼륨, 칼슘, 그다음 또 뭐죠? 마그네슘, 이런 거죠. 이런 물질들을 과도하게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한 것 같다. 그런 걸러내줘서 그게 이제 그 혈중 농도에 지나치게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학 물질들은 반드시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통제되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과도하거나 너무 결핍되거나 이럴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림프절과 같은 방식이라면 무조건 0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은 오히려 그쵸? 몸에 해를 가하는 거죠. 그쵸? 대신 단지 혈액에서 그 수준이 감시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쵸? 그래서 항상 그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화학 물질들이 이제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물질들이에요. 자, 어떻게 신장이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가? 예, 그렇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냐는 거죠. 그쵸? 도대체 어떻게, 지난 시간에 칼슘 농도 얘기했었죠. 어떻게 칼슘 농도나 마그네슘이나 뭐 등등등등. 이런 거 네.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거요. 물은 항상 만들어지고 있고, 그쵸? 그러면 네. 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고 또 혹은 이제 반대로, 그쵸? 어느 날은 또 이걸 또 과도하게 섭취한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과도하게 섭취해가지고 농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제 이런 거죠. 자, 각 신장은 실제로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콩팥 단위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네프론의 집합이에요. 우리가 폐는 요따만한 폐포의 집합이잖아요. 그쵸? 네, 요따만한 폐포에 모세혈관이 막 얽혀 있죠. 그쵸? 그게 한 3억 개 가까이 모여 있으면 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장은 뭐냐?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여과 장치, 조그만 여과 장치가 있는데 요게 또 요렇게 강낭콩 모양으로 요렇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콩팥 단위로 만들어져 있어요. 각 콩팥 단위 네프론은 가느다랗게 구부러진 세관으로 비워내는 조그만 여과장치입니다. 여과장치, 여과지, 여과기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네, 네, 맞죠. 네, 그 물고기를 키울 때도 여과 장치가 쓰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럴 때도 쓰고 그리고 커피 내릴 때도 써요. 커피 내릴 때. 예, 가끔씩 이렇게 여과지에다가 커피 거의 원액에 가까운 친구들을 놓으면 어때요? 그게 이렇게 걸러지면서 이제 찌꺼기, 건더기 같은 애들하고 이런 게 이제 남는 거죠. 남으면서 농도를 살짝 떨어뜨려주는 이런 거 이제 여과지, 여과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요런 거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를 하는 이 콩팥단위 네프론이 요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관을 통해서 요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그런 물질들이 여과되면서 통과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쵸? 우리가 여과지 통과시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요렇게 이제 오면은 물질들이 그렇게 여과되면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각 콩팥 단위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소변을 만들어요. 그래서 폐포처럼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입니다. 자, 이게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또 설명해요. 자, 신동맥은 혈액을 신장으로 보내요. 그쵸? 자, 이 혈액은 신장의 각 세포들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각 세포의 폐기물을 긁어 모아요. 실제로 신장에는 신장세포 자체에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죠. 그러니까 산소하고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만 피가 오는 게 아니라, 그쵸? 정화 처리하기 위해서 피가 공급되는 거죠. 우리가 심장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양만 피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 예, 큰일 나겠죠. 그쵸? 예, 필요한 만큼도 들어가지만 온몸에서 쓰기 위한 피를 펌프질 할 양도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신장이 살아남기 위한 혈액 양뿐만이 아니라 정화죠. 그쵸? 예, 정화에 네. 필요한 혈액이 다 신장으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장은 모든 혈액을 깨끗이 정화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는데 그 피에 뭐가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독소가 섞여서 들어오겠죠. 그죠? 아, 이 무슨 걸러, 얘기, 예, 안 걸러진 상태로 그냥 들어오니까 네. 독소가 저기 섞여 있는 채로 여기 좌심방이죠. 그쵸? 이게 네. 반대니까 좌심방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심장도 공격받고 또 그 혈액을 어디로 보내요? 폐로 보내잖아요. 그쵸? 네. 폐도 공격받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요게 이제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게 되겠죠. 그런데 자, 요게 이렇게 돌아서 이제 뭐예요? 여기 그 심장으로 오기 전에 먼저 어디로 다 보내는 거예요? 신동맥을 그쵸? 타고 먼저 신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쵸? 신장에서 깨끗이 정화된 그 피가 이제 신정맥을 타고 그쵸? 이렇게 각 장기로 가게끔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던 뭐 그 염류 농도가 지나치거나 적거나 아니면 독소 물질들이 뭐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여과 장치라 그랬잖아요. 여과 장치를 통과하면서 해로운 것은 아예 차단돼요. 마치 그 뭐냐, 이렇게 우리 커피 여과지에 내릴 때 커피 그 알갱이 조각들 싹 다 걸러지죠. 그쵸? 네. 네, 싹 다 걸러져요. 그리고 커피 물은 어때요? 농도가 약간 낮아져서, 맞춰져서 통과되는 것과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 암모니아, 요소, 요산 같은 건 어때요? 싹 다 걸러져서 못 나가게 하고 그거 말고 레벨을 맞춰야 되는 거, 뭐 이렇게 뭐 뭐냐 아까 말했던 그런 전해질이나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단백질, 뭐 그 포도당 이런 것들은 이제 적당히 레벨을 맞춰서 다시 몸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신장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5분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있는 피를 정화 처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지나면은 아까 갔던 피가 다시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5분 만에 그쵸?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장 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우리 몸에 이 타격이 그쵸? 5분마다 계속 누적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네. 정화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0% 만들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배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농도를 일정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여과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설명할 거예요. 깨끗이 정화되기 위해서 혈액은 여과 장치인 네프론이라는 콩팥 단위를 통과하여서 일단 흘러가요.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과가 일어나면서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죠. 찌꺼기와 물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일시적으로 네프론에 버려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100% 일단 다 빼는 겁니다. 모든 걸 네. 다. 네. 그러니까 그 관을 지나갈 때 마치 그 여과지에 그 커피 찌꺼기가 통과 못하는 것처럼 필요한 어떤 그 물질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막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과시킨 그 차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다 통과한 건 아니죠. 그쵸? 아직 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입장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아, 네. 예. 거기엔 독소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전해질도 있고 하는데 일단 난 그런 거 구분 안 한다. 일단 다 여기 내놓고 입장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내놓고 이제 입장해서 그 피가 이 네프론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놓고 간 비율을 보고 여기에서 요 물질은 어느 정도 돌려주면은 그 레벨에 맞겠구나를 요 콩팥이 계산하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처음에 놓고 간 게 저기 뭐냐 한 15다. 근데 적정 비율은 10이다. 그러면은 이 신장이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가지고 5 정도는 내가 갖고 있고 10은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얘가 놓고 간 게 애초에 12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2만 갖고 있고 10을 돌려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10으로 돼서 나가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네. 얘는 이렇게 뭐 혈중에서 일정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친구가 아니라 0에 가까워야 되는 물질이다. 요소, 요산 같은 거죠. 이런 거 같은 건 안 돌려줘요. 네. 네, 그냥 무조건 다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독소가 싹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요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여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죠. 그쵸? 딱 오면은 지금 놓고 간 게 얼마다라는 거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몸에서 필요한 적정 농도가 요거니까 그만큼을 뺀다면은 요만큼은 내가 갖고 있고 나머지를 돌려보내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에 돌려보내서 여기 요 네프론을 나가게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그 짧은 시간에 다 계산해서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네. 입장할 때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네. 양을 보고 얼마만큼을 돌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적정 농도가 되겠구나를 계산해서 그 양만큼은 빼서 내가 갖고 있고 그 나머지는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네, 네. 요렇게 해서 적정 농도 필요한 물질만 혈액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화작용, 여과작용을 하는 게 요 신장의 그 작동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액체가 네프론의 가느다란 관을 지나갈 때 네프론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포들이 혈액으로 다시 돌아가는 영양분과 화학물질 가운데 적절한 양을 재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다음날 소변 보면은 이 소변이 약간 좀 탁한 그 기질, 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고 싶으면은 배가 터지도록 한번 고기를 먹어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소변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소변이 약간 이렇게 네. 그 흰색 빛이 약간 돌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은 단백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네. 뭐예요? 다, 이거를 처음에 입장할 때는 다 일단 다 놓고 간 거죠. 그쵸? 근데 이거를 그대로 다 되돌려 보냈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의 일부가 못 돌아가게끔 여기 신장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아, 네, 안 네. 놔주니까 그 안 놔준 내가 신장이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변에 함께 섞여서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뭐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탁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이제 그 소변을 봤는데 단백질이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포도당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지는 않아요. 네, 네. 그 정말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먹었을 때만 네.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콩팥이 망가져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매일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에 내가 먹은 포도당이 그냥 다 섞여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당뇨예요, 당뇨. 네. 아,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장이 내가 섭취한 포도당이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쵸? 예, 네. 신장에 들어올 때 일단 다 놓고 가죠. 그쵸? 놓고 가서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다시 깨끗해진 상태에서 되돌아갈 때 놓고 간에 전부를 다 돌려줘야 정상인데 네. 예, 얘가 망가져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거의 안 돌려주거나 아예 안 돌려주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변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 당뇨라는 것이고, 당뇨가 그래서 신장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죠.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단백뇨도 그래서 또 비슷한 상황이 돼요. 이 사람 단백질 이런 거 먹어도 소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쵸? 예, 영양분 섭취에도 어렵고 예, 그리고 이제 그만큼 신장이 망가졌다는 뜻이니까 이게 피가 이게 그러겠죠, 그쵸? 네. 예, 이미 망가졌으니까 뭐 독소가 그만큼 덜 비워지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타고 도는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피를 타고 돌면서 장기 곳곳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네. 무섭죠, 그쵸? 네, 그래서 이 그 신장, 그 당뇨병, 단백뇨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예요. 피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의 장기가 다 공격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언제 어디가 어떻게 망가질지 아무도 그 장담할 수가 없는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화학 물질은 네프론에 남아서 그대로 소변이 됩니다. 요거 얘기한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받은 게 15예요. 근데 적정량은 10이에요. 그럼 5는 내가 갖고 있죠, 그쵸? 그럼 그 네. 갖고 있는 5를 어떻게 하느냐? 여분의 물과 합쳐서 소변으로 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농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재밌죠, 그쵸? 그래서 적절한 양의 물과 함께 그 화학 물질의 양을 동시에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딱 맞춰서 그 원하는 그 농도로 그리고 깨끗한 상태로 혈액이 우리 몸을 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신장, 그리고 그 신장을 통해서 그 소변으로 이어지는 그 계통 전체를 비뇨기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혈액은 신정맥을 통하여 신장을 떠나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농도 맞추고, 그다음에 독성 물질 걸러내고,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고, 그 심장이 폐로 가서, 그쵸? 산소 다시 공급받고, 동맥 통해서 이제 뭐예요?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하죠. 그쵸? 그리고 네. 그 영양분 공급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디에 또 들르는 거예요? 신장에 또 들르는 거죠. 신동맥 통해서, 그쵸? 예, 네. 그렇게 해서 또 맞추고 정화하고, 신정맥 타고, 다시 그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장으로 또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했죠. 그래서 혈액으로 재흡수되지 않은 물과 화학 물질은 네프론에서 콩팥 깔때기, 신우라고 하는 데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관으로 흘러나가게 되고요. 이 시점에서 물과 화학 물질의 혼합 물질을 소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로 결석 생긴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쵸? 아, 네. 그게 이제 그거 네. 인간의 그 3대 고통 중 하나라고. 예, 맞아요. 이게 이 물과 화학 물질이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섞여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뭐가 많이 섞인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은 거기에 있는 물질 중에 일부가 이렇게 퇴적되면서 침착되면서 아, 그거 네.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로에 돌멩이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로 계속 요 물질들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계속 누적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요 관을 자극할 정도로 크게 되면은 요로 결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통증이 여자가 나중에 아이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네. 예, 더한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네. 근데 하여간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근데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섞여서 이제 이렇게 잘 배출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매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좀 적당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농도가 너무 짙으면은 이게 빠져나가면서 침척 퇴적될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적당히 물을 마셔줘야 되는 필요성들이 또 요런 데서 또 있는 겁니다. 자, 이 소변은 요관을 통하여 이동하여 방광에 고이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광은 저장된 소변을 방출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저장하고 있으면 이제 부피가 늘어나면서 주변에 신경을 자극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줌 마려워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죠. 자, 소변은 요도를 통하여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정화, 여과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신장이 담당하는 일은 정말 놀랍죠. 그쵸? 신장은 혈액을 여과한 다음에 물과 화학 물질들을 재흡수하여 아주 적절한 양을 혈액으로 되돌려 보내요. 그쵸? 네.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쵸? 물이 얼마나 왔느냐,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모는 얼마만큼인데 내가 받은 양은 요 정도니까 요거는 내가 갖고 있고 요만큼은 돌려보내고, 그쵸? 요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이게 생각해. 5분 있으면 또 오는데 아까 갔던 애가. 와, 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쵸? 네. 네, 어떻게 신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원리와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글쎄, 이걸 여러분에게 아주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과학자들도 이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이와 같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는 고등학교 화학 과정을 탄탄하게 이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화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 감지되고 뭐 또 처리되고 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화학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어떻게 신장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은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아까 말했던 커피 여과지랑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티백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종이 수건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여과지 이제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티백에다가 이제 그 티를 우리는 거예요. 커피를 이제 이렇게 막 우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커피 여과지를 깔때기에 넣은 다음에 이제 이 물과 찻잎이 들어있는 유리잔에다가 이거를 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찻잎이나 이런 큰 덩어리들 뿐만이 아니라 차의 일부도 거기에 남겠죠.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입장할 때 웬만한 거 다 내놓고 가라라고 하는 지금 그 작업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되고 나오게 되면은 어때요? 이제 어떤 그 맑은, 그쵸?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런 마치 커피 내린 것처럼 그런 물이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깔때기에다가 여과지 통과시켜서 물을 내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 한 번 여과된 물이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종이 수건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른 또 연결을, 이거 밑에다가 이렇게 느려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이렇게 확산을 해서 타고 오죠. 그쵸? 네. 확산해고 타고 오면서 여기서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해서 여기 이렇게 또 고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쵸? 네, 네. 요렇게 이제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옅어지게 되겠죠. 그쵸? 네. 왜 옅어져요? 요 종이 수건을 타고 오는 과정 가운데서 물도 조금 놓고 오게 되고 차의 성분도 여기 조금 놓고 오게 되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때요? 뭐 애초에 여과지에서는 찻잎 같은 건 아예 걸러졌고, 그쵸? 그러니까 1차 걸러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때요? 종이 수건이라고 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장 안에 있는 혈관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어때요? 이렇게 일부 그 요소가 잡히는 거죠, 여기에. 그쵸? 네. 잡혀서 원하는 농도로 이렇게 옅어지게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이렇게 실험으로 이제 보라는 건데 요게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신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일어날 네. 때 일단 다 놓고 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예, 그 네. 다음에 이제 그 신장 안에 있는 그 관을 통과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뭐예요? 더 많은 애들을 요렇게 뺏어가는, 그쵸? 예, 그리고 더 필요한 애들이 있으면 어때요? 요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더 공급을 해주는, 이렇게 해서 이제 농도가 맞춰진 애들이 여기로 모이게 하는, 예, 요런 식의 이제 그 활동들이 신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요런 방식으로, 요런 원리로 이제 그 농도를 맞춰주는 예, 실험을 이렇게 이제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결과적으로 이 빈잔에는 차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 차는 원래 차보다 훨씬 더 연한 색깔로 변해 있어야 한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종이 수건, 아까 말했던 그 다리 같은 애들, 물과 차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이 과정은 상당히 어려워 여기에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물과 차가 종이 수건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종이 수건은 차 대부분을 붙잡아 놓게 되고요. 차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물 가운데 일부는 다른 유리잔으로 빠져나오게 되게 되죠. 그러나 종이 수건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차와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도 그쵸? 더 많은 부분들은 얘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결국 두 번째 유리잔 속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농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5로 입장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 정도만 흘러가게 5 정도는 내가 잡고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그 작업이 이제 그 종이 수건 타고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신장이 작동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하다. 물론 신장이 훨씬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결과는 동일하다. 네프론이 물과 그 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을 혈액으로부터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물 가운데 일부와 화학 물질 가운데 일부를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고 붙잡고 있던, 그쵸? 그래서 그 종이 수건에 흡수된 그거예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붙잡고 있던 나머지 부분은 요관을 통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농도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독소도 걸러내주고 요렇게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기관이 비뇨기계 신장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체계와 실제 신장이 하는 일에는 수많은 차이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신장은 훨씬 더 많은 물을 처리해요. 평균적으로 어른 한 사람의 신장에서는 날마다 혈액에서 150리터 이상의 물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아, 엄청난 양의 물이죠. 그쵸? 150.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가라고 하니까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150리터 정도, 일단 있는 거죠. 그쵸? 신장이 잡아 놓는 거죠. 그쵸? 네. 자, 결과적으로 이 물 가운데 99%를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어른이 하루 평균에 만들어내는 소변의 양은 약 1리터 남짓밖에 되지 않는, 일단 놓고 가는데 필요한 양의 이제 농도를 맞추는 과정 가운데서 99%를 돌려주고 아까 말했던 종이 수건 다리에 남아있는 그 양이 한 1% 정도 밖에는 안 되게끔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재밌죠? 또한 네. 네프론은 여과된 액체에서 화학 물질을 같은 방식으로 재흡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은 여전히 남아있게 종이 수건이 잡아두게 해놓고 나머지는 되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방식으로 화학 물질들을 분리하고 얼마나 많은 혈액으로 되돌려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지요. 네, 참 대단해요. 이로 인해 우리 몸에서는 물의 양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 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의 수준도, 그쵸? 수준도 일정하게 항상 유지가 됩니다. 비록 과학자들이 신장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쵸? 이 복잡한 수준의 화학 반응들을 다 이해는 못한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실제 신장을 대신하여 작동할 수 있는 인공 신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화학적인 그런 어떤 과정들이나 기능들이 신장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은 어때? 5분이면은 다 처리하잖아요. 그쵸? 네. 한 번 사이클이 돌잖아요. 5분이면은. 근데 이 그 신장이 이제 고장나요. 당뇨병으로 신장이 고장난 사람들이 이제 투석이라고 해서 이 피를 걸러내려고 이제 갑니다. 병원에 가요. 병원에 요즘에 많이 단축이 됐다고는 하지만 한 번 투석 받으려면은 한 4시간, 5시간은 거기 누워 있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네. 한 번 사이클 돌리는데 4시간, 5시간 돌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 겨우 비슷한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더 했어요. 예전엔 더 길었어요. 아, 네, 근데 요즘에 많이 짧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 가면은 뭐 12시간도 막 이렇게 누워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하여간 신장 잘 관리하셔야 돼요. 비록 과학자들이 신장을 완전히, 그쵸. 예, 인공신장, 그래서 투석,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경이적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인공신장의 기능은 실제 신장에 훨씬 못 미쳐요. 5분. 예, 실제 신장은 5분입니다. 5분. 인공신장은 실제 신장보다 훨씬 덜 효과적이며 훨씬 더 빈약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실제 신장보다 훨씬 더 크죠. 그쵸? 거기 막 기계로, 그쵸? 이따만한 거에서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항상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아무리 최고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경이적인 작품의 효율성, 치밀함, 기능에 근접하는 장치를 그렇죠.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인장신경을 사용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이 투석 중에 있다고 말하죠. 한 가지 형태의 투석에서는 혈액을 신장 정맥에서 빼내서 실제 신장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혈액을 여과하고 정화하는 기계 장치를 돌립니다. 인공신장은 그다지 훌륭하게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이 퍼포먼스로 못해요. 그쵸? 그나마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은 돼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추석 중인 사람들은 규칙적인 일정에 맞추어 일정한 시간 분량만큼 인공신장을 사용해요. 그래서 한 이틀에 한 번씩 가서 한 4시간씩, 4, 5시간씩 투석한다고 합니다. 대다수 환자들이 손상된 신장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신장을 이식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동안에 투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신장 이식이란 더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신장을 다른 사람의 몸에서 떼어낸 활동적인 신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